작년에 안 써본 사람. 아, 좀 있구나. 그래. 작년에 안 썼는데 선생님들이 쓰자고 꼬셨구나. 아니야? 아, 너네가 막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써야 잘 나오는데, 자소서도. 예. 일단,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통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까? 그 자기소개서라는 것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활용되는 서류 중에 하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통 서류평가라고 할 때 서류평가에 들어가는 게 학생부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추천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활동 보충 자료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활동 보충 자료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교사추천서도 이제 필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뭐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는 대학에서도 그거를 이제 반대하지 않는 거는 교사추천서를 없애자는 논의가 지금 일고 있는데 교사추천서를 없애자는데 대학이 되게 적극적이거든. 그 얘기는 교사추천서를 안 보고도 여러분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뽑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예, 뽑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교사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없애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자기소개서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 재학생들처럼 그냥 뭐 자소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조금 더 그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완전하다는 거야,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완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뭘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소개서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는 작년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잘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학생부랑 거의 다르지 않은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부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학생부에 있는 거는 학생부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 그치? 예, 근데 학생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걸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학생부에 없는 무엇인가를 쓰는. 근데 뭐 아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자기소개서에 교회 활동이나 이런 걸 쓸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예, 그런 걸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학교 활동을 쓰는데 그럼 자기소개서가 학생부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작년에 자기소개서 써본 친구들은 그런 문구가 있는 거를 많이 봤을 텐데 뭐 이렇게 외부 상의나 뭐 이런 거 하면 0점 처리한다 뭐 이런 거를 봤을 거야. 근데 혹시 또 관심이 있어서 막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걸 들어봤으면 자기소개서는 점수가 없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 그러니까 대학에서 말하는 게 되게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외부의 상의나 이런 거 뭐 탭스나 뭐 이런 점수를 쓰면은 0점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하는 모든 대학이 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소개서는 점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0점 처리한다는 것과 점수가 없는데 어떻게 0점 처리하겠어, 그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세히 잘 보면 그 0점 처리한다는 건 뭐냐면 서류평가 점수 자체를 0점 처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서류평가 점수는 있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그거를 여러분을 붙이고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는 대학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교육부에 다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감사를 다 본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92점 이내는 떨어지고 91점 이내가 붙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점수가 없지는 않아요. 점수가 있는 거예요.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에 그런 내용을 쓰게 되면 그 점수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야. 0점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못 붙겠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만 0점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자기소개는 점수가 없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뭐 어떻게 썼으니까 몇 점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 되게 웃기잖아.
너는 글씨를 또박또박 썼으니까 몇 점,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지 않나, 당연히? 아니면 뭐, 너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썼으니까 점수를 주고, 이것도 되게 웃긴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점수가 없는 건 맞아. 근데, 0점 처리한다는 건 서류 심사 전체가 0점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교과를 30% 반영을 하고,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교과를 30% 하고, 서류를 70%로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서류 부분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0점이 되는 거고, 그 30점에 해당하는 부분만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어떤 보통의 대학은 1단계가 서류 100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럼 1단계 서류 100이면 얘는 0점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해서, 거기 제한사항에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휴가 나가서 쓰게 될 거니까, 궁금하잖아. 이거를 써도 될까 말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 그치? 그러면,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을 받아. 이거 써도 되냐고. 그리고 반드시 그걸 할 때 그 전화 받는 사람 이름을 꼭 써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대답이 좀 달라져. 혹시 전화 받으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막 되게 이렇게 친절해지거나 끊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한테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야. 써도 되는데 점수는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이 뭐 애매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이 거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써도 되는데 그 쓴다고 해서 더 가산점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다시 또 꼭 확인을 해. 그러니까 써도 된다는 거냐고. 그러면 또 똑같이 얘기할 거야. 그러면 한 3번 정도 듣고 끊으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대학마다 이게 조금씩 유도리가 있는 대학이 있고, 그게 절대 안 되는 대학이 있고, 이렇게 조금씩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뭐 자연계 친구들 지금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막 6평 성적표 내도 되고 막 이렇거든. 그러니까 6평 성적표를 막 내고 막 내가 이렇게 성취도가 높아졌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이래도 되거든. 근데 그거는 학교마다 좀 다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활용을 좀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지 설명을 하고, 그거의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자, 되게 암울한 얘기를 하자. 내가 학생부 하나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고, 이 학생부가 좋은 학생부예요, 나쁜 학생부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자기보다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보다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10개를 내가 나눠주고, 좋아 보이는 거 3개랑, 안 좋아 보이는 거 3개를, 끝에서 3개, 앞에서 3개를 골라달라고 하면, 그 3개씩 선택된 애들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비슷할 가능성이 높지, 그치? 그게 학종의 원리야.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학종을 쓰면서 붙을 거다 떨어질 거다를 예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그걸 하려면 같이 지원하는 애들의 학생부를 다 봐야 되잖아. 뭔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 모집 단위에 경쟁률이 5대1이야. 그럼 학생부가 몇 개가 들어오는 거야? 50개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맨 처음에 위에 있는 걸 하나를 볼 거 아니야, 입사관이. 입학사관이 보고 이 사람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예년에 봤던 거랑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좀 좋은 편에 속한다, 뭐 안 좋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놓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번째 걸 딱 볼 때는 예년이 기준이 되는 거야, 맨 처음 본 애가 기준이 되는 거야? 맨 처음 본 애가 기준이 돼서 얘보다 좋으면 앞으로 가고 안 좋으면 뒤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50개를 쭉 보면 줄이 쫙 쓰지. 뭔지 이해했어? 그럼 앞에서부터 30등까지 끊으면 3배수잖아. 되게 단순한 거야. 아니, 되게 상식적인 거야, 입시라는 거는. 그렇게 안 뽑으면 어떻게 뽑겠어? 뽑을 수가 없잖아. 뭔지 이해하겠어? 근데 거기다 대고, 너 정도 학생부 무조건 1단계 통과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50명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는 거는
가능성에 도전하는 거지 된다는 보장을 갖고 쓰는 게 아니야. 그럼 너네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내가 좀 더 잘 그러니까 내 부족한 면을 메우거나 내가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이걸 써서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라. 뭔지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전형이라는 거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떨어졌다가 학종을 써서 떨어졌다가 재수하면서 우리 이제 학원들이 많으니까 재수하면서 이제 붙이는 경우도 많아. 붙이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과를 바꿔서 이제 모집 단위를 바꿔서 합격하는 사례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학과를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렇게 해서 바꿔서 쓰는 사례도 있는데 전년도랑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전형에 똑같은 학과를 써서 전년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최초 합하기도 해. 되게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대학에 뽑는 기준이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밖에 없냐면 지원하는 애가 바뀐 거밖에 없어. 작년에 달라진 거 그거밖에 없잖아. 졸업생이 학생부로 바꿀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맹점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장을 다 종합전형으로 쓰는 친구도 있고 섞어서 쓰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를 맹신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맹신하는 거 이미 한번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올해는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 쓰는데 목매지 마라. 그랬지? 그리고 너네가 지금 이제 휴가 가서 써갖고 오면 6일이 주어지는 거잖아. 그치? 아주 좋은 그 수치야. 6일이라는 수치가. 자기소개서 쓰는데. 원래 내가 자기소개서 쓰는데 가장 이상적인 기간으로 꼽는 건 일주일이야. 근데 딱 여러분 6일 주어지는 거니까 좋잖아. 그래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날짜는 열흘이거든, 열흘. 근데 열흘인데 열흘 동안 그러니까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날은 열흘.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일주일. 시간으로 말하면 15시간. 15시간이 끝이야. 그럼 너네 6일 동안 쓴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는 거야? 3시간씩 투자하는 거야. 나가서 3시간을 투자해서 쓰고 공부하기 싫으면 놀아, 차라리.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자주 쓰고 있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자, 봐라. 자기소개서를 너네 고3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지금 쓰기 시작하잖아. 나는 지금 쓰는 것도 반대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재학생들은 반대야. 여러분은 지금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재학생들이 지금 시작하잖아. 그럼 언제까지 쓰니? 자소서 마감날까지 쓰지. 그렇잖아. 지금 쓰면 자소서 마감. 그러니까 이게 늦을수록 좋다고. 이거를 더 빨리 쓰잖아. 그런다고 더 빨리 끝나지 않잖아. 그치? 근데 마감날은 정해져 있으니까 마감날, 마감 시간까지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쓰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거를 휴가 딱 들어오는 날 끝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쓰는 거야. 뭔지 됐어? 그럼 자기소개서를 왜 계속 쓰면 안 좋냐? 봐라. 자기소개서를 다 썼어. 다 쓰고 이제 검토한다고 검토를 하잖아. 검토를 하다 보면은 한 번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지. 계속 읽어보거든. 계속 읽어보면 쓰고 싶은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근데 그걸 못 쓰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꼭 써야겠어. 근데 그걸 쓰려고 딱 하고 보니까 자수가 제한이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니까 B고 B니까 C고 C니까 D다라고 딱 썼는데 갑자기 E가 떠오른 거야. D 다음에 E가 떠오른 거야. 근데 E를 안 쓰면은 떨어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E를 쓰려고 하다 보니 앞에 하나를 뭐 해야 돼? 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빼고 넣었어. 그리고 내가 다시 읽어봐. 그럼 나는
이미 A부터 E까지를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뭐가 하나 빠져도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잖아. B가 빠져도 A 다음에 B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A에서 바로 C로 넘어가도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잖아. 됐지. 이제 된 거야. 그러고 딱 자기소개서를 냈는데 입학사정관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A 다음에 C로 가는 개연성이 전혀 없지. 그럼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어? 이상한 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가 화를 내는 걸 잘 이해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분명히 A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엄마는 E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 그래서 막 납득하기 되게 어렵고 짜증이 엄청 나잖아. 그치? 근데 엄마는 이미 여러 번 A, B, C, D를 한 거지. 그러고 나한테 얘기할 때는 A니까 E지 하고 딱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잖아. 용납도 안 되고.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막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너네가 입사관한테 그러고 있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자기소개서를 일정 부분 딱 쓰고 나면 끝나야 돼. 더 좋은 생각이 나면 그냥 매일 기도하면 돼. 면접에 불러주기를. 그래서 면접에 불러주면 가서 얘기하면 돼. 일을 얘기하면 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좋은 학생과 좋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을 면접으로까지만 끌고 가면 돼. 그래서 면접에 갔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승부 보면 돼.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은 거기까지가 끝이거든. 얘네를 1단계를 통과시키는 거를. 근데 좋은 애를 통과시키기도 하지만 불러봐야만 할 애를 통과시키기도 하거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수학과를 지원하는데 수학 내신이 전부 다 3이야.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이 자식이 우리 학교를 뭘로 보고 막 이러면서 떨어뜨리지 않아, 절대. 그럼 얘 동아리를 볼 거거든. 동아리를 봤더니 얘가 3년 내내 수학 동아리를 했어. 그럼 얘는 되게 묘하지. 3년 내내 수학 동아리를 했는데 수학은 계속 3등급이야. 시험만 못 보나? 뭐 이런 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딱 봤는데 얘가 막 자기소개서 그런 거 쓴 거지. 내가 왜 수학시험을 못 보는지. 막 썼어. 그럼 궁금증이 일단 해결은 됐잖아. 근데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되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한번 불러보는 거야. 근데 입학사정관이 부담이 없는 이유는 얘를 부른다고 해서 저 앞에 우선순위에 있던 애가 떨어지지 않잖아. 뭔지 이해하겠지. 왜냐하면 그건 2배수나 3배수니까 이미 뛰어난 애들은 1배수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하나 불러보는다고 해서 저 앞에 있는 애가 떨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를 부르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그리고 나머지는 교수사정관이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면접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뭔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뽑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의 입시에서 과정 중심의 입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과 중심의 입시라는 건 교과 전형도 있고 수능도 있고 이런 게 다 결과 전형인데 이게 과정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모든 활동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됐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랬을 때 여러분 학생부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전에 왔을 때 너한테 얘기 안 했나? 내가 너한테 뭘 물어보면 눈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학생부에 뭐만 있어요? 그 결과만 있어요. 결과만 색이 다르잖아. 야, 그 정도 센스가 없으면 수능을 어떻게 하니? 응? 내가 수능 봤을 것 같지 않다고 너네가 그랬지, 전에. 아닌가? 너네 아닌가? 요즘 내가 애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가 수능 봤을 것 같진 않지? 그 주저는 뭐야, 도대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좀 안쓰러워 보이거나 잘못 대답하면 얘기를 잘 안 해주거나 뭐 그럴 것 같은 건가? 너네가 산 만큼 살아도 그러고도 더 와야 내 나이가 돼. 되게 끔찍하지 않냐? 지금까지 산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만큼을 더 살고 더 가야 된다는 게? 수능을 처음 본 사람들은 44살이에요. 1975년생. 그때도 사람들이 태어났답니다. 내가 요즘 그러니까 나는 한국고사 봤어요. 한국고사 보고 수능을 수업하는 되게 이상한 세대였어. 뒤에 계시는 원장님도 그러셨죠? 학력고사를 보고 수능을 수업하는 이상한 세대죠. 근데 너네가 수능을 준비하는데 참 내가 안타까운 건 너네는 전혀 수능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은 학력고사는 정답을 찾아야 되고 수능은 답을 찾아야 되거든. 이게 말장난 같아? 너네가 보는 발문에 옳은 옳지 않은이 많은 것 같아? 별로 없는 것 같아? 발문이 뭔지 모르나? 발문이 뭔지는 알지? 거기에 옳은 옳지 않은이 많은 것 같아? 별로 없는 것 같아? 옳은 옳지 않은이 많아? 거리가 먼 거리가 가까운이 많아? 그 봐, 수능적이지 않다니까? 적절한 적절하지 않은이 많은 것 같아? 옳은 옳지 않은이 많은 것 같아? 적절한 적절하지 않은이 많은 것 같지? 그리고 그 앞에 항상 부사어가 붙지? 그치. 근데 우린 다 옳은 옳지 않은이었어. 옳은 옳지 않은은 정답이잖아. 그건 절대적인 답이잖아. 근데 여러분은 가장 거리가 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가장 적절한, 가장 적절하지 않은을 찾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답이잖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답체계야. 우린 정답체계고, 정답체계 때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답을 찾는 사람이고, 답체계 때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오답을 찾아서 지울 줄 아는 사람이야. 굉장히 다른 거야. 그리고 한 개가 남을 때까지 오답을 지울 수 있으면 되고, 그 하나가 답인 이유는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답이야. 그걸 의심하는 순간 너네는 끝이야. 갑자기 정답 체계로 이상하게 바뀌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너네가 공부를 할 때 왜 답이 되느냐는 이유도 참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 왜 이건 오답이어야 되는지여야 돼. 그래서 그게 오답인 이유만 알면, 그래서 오답 4개를 지웠으니까. 내가 좀 전에 물어본 그런 거에 너네가 대답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너네가 수능적인지 아닌지 나는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너네는 수능을 공부하지만 굉장히 학력고사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랬을 때 너네가 졸업생식이나 되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요해. 여긴 알지? 그리고 내가 좀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중심이라 그랬어? 과정 중심이라 그랬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가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 중심이야.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뭐가 적혀 있어야 돼? 과정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하잖아. 물론 이상한 3단 논법이긴 하지만. 응?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대한 착각이야. 너네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결과밖에 없어. 뭔지 알겠어?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을 보고 싶어 하잖아.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게 없잖아. 그래서 대학들이 뭘 요구를 하는 거야?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요구하는 거야. 이건 전부 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 게 결과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고? 과정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원칙은 학생부에 있지만 없는 걸 쓰는 거야. 학생부에 뭐가 있는데?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뭐는 없으니까? 과정은 없으니까. 그 과정을 쓰는 거야. 여기까지 뭔지 됐어요? 자,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ABC라는 토론 주제 발표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는 저 네 가지 중에 뭐지? ABC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그러면 저 네 가지 중에서 뭐만 있는 거야? 결과만 있는 거야. 거기서 과정은 어떤 거야? ABC라는 주제를 고른 이유고, 그리고 그 ABC라는 주제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거를 우수성을 입증받고 나서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지. 그게 궁금해서 자기소개서를 펼쳤는데 자기소개서에 저는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고 끝이야. 그럼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잖아. 뭔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면 저게 합쳐져서 학생이 완성되는 거야. 여기 삼다수가 있잖아. 응? 여기 삼다수가 있잖아. 여기 한글로 삼다수라고 돼 있어. 너네 세 명의 역할이 중요해. 뒤에 애들은 안 보여. 응?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잘 봐야 돼. 알았지? 여기는 영어로 삼다수라고 돼 있어. 여기는 제조원이 적혀 있고 여기는 바코드가 붙어 있거든. 됐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궁극적인 이상은 학생부를 봤는데 한글로 된 삼다수가 보이는 거야.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영어로 된 삼다수가 보이는 거야. 추천서를 읽었는데 제조원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불러다 면접을 봤더니 바코드가 보여. 이런 애 뽑자고 하는 거야. 그게 학종이라고. 근데 애들은 왜 떨어져? 학생부에 삼다수가 있어. 자기소개서 읽었는데 뭐 하나? 한글 삼다수가 나와. 추천서 읽었는데도 한글 삼다수가 나와. 그래도 혹시나 하고 불러봤더니 한글 삼다수 얘기만 하고 있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수학경시대 상을 받았어. 자기소개서에 수학경시대 상을 받을 정도로 수학을 잘한대. 교사 추천서에 수학경시대 상을 받았대. 불러다가 수학이 좋으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예, 경시대 상도 받았어요. 너네가 대학이면 그런 애를 뽑겠냐?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그런 애를 뽑겠냐고. 수학경시대 수학을 잘하는 애 뽑고 싶으면 수리논술 봐서 뽑으면 돼. 그 고등학교 수리논술 그 수학경시대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는데 상 받았다는 이유로 걔를 왜 뽑냐고. 우리 대학이 문제 내서 뽑으면 되지. 근데 귀찮게 학종을 왜 하겠냐고. 응?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응?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학생부는 완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학생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여러분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고, 대학도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받는 거야. 그 개념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애가 안 보여도 돼. 남의 학생부니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결과란 말이야. 근데 이 결과에 따르는 뭐가 있을 거라고. 원인이나 동기고 그거의 과정이 있을 거고 그거에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뭐에다 써야 된다고. 자기소개서에 써야 된다고. 그래서 있지만 없는 걸 쓰는 거라고. 됐니? 근데 이 원인과 동기 그리고 과정, 영향이 그리고 결과까지 자기소개서를 안 봐도 다 보이는 애들이 있어. 학생부만 봐도. 왜 그러냐면 1학년 1학기 때 어떤 활동을 하나 했어. 근데 그 활동 때문에 1학년 2학기에 했던 활동이 나와. 그럼 이게 인과관계가 되지. 그러면 얘가 결과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잖아. 원인과 동기가 되는 거고 얘는 결과인 동시에 영향이 되는 거잖아. 뭔지 알겠지? 그래서 독서로 갔더니 어떤 책을 읽었다는 게 나와. 그러면 이게 다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지. 그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런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이랑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왜냐하면 그런 애들의 숫자가 정원만큼 안 되거든.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보이는 애들은 서울대 합격생 중에 70%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서울대로도 못 채운다는 얘기잖아, 그거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서울대로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뭐 하는 게 필요한 거다. 보완하는 게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서 생각을 하되, 내가 아까 몇 시간? 15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6일이 주어졌으니까 하루 몇 시간씩? 3시간씩. 그럼 몇 시간? 18시간이 되지. 됐지? 그래서 6일 중에서 최소 이틀, 권장하면 3일. 3일 동안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 3시간씩. 그러니까 3일 동안이면 9시간이잖아. 그치? 9시간 동안 학생부만 계속 읽어. 여러분 학생부만.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학생부만 계속 읽어. 최소 6시간, 최대 9시간. 학생부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읽고 열심히 읽은 다음에, 그러니까 3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틀을 읽고 3일을 읽고 3일 동안 계속 읽어. 계속 읽은 다음에 나흘째 되는 날 뭘 하냐면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별로 내용을 정리해. 다시 3일을 쭉 읽고 나흘째 되는 날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별로 저거를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수상경력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표를 생각하는 거야. 이런 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수상경력은 1학년 때 뭐가 있었고 2학년 때 뭐가 있었고 3학년 때 뭐가 있었는지 쓰는 거지. 뭔지 됐어?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써. 학생부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걸 항목별로 쭉 정리를 하는 거야. 거기에 하루 쓰는 거야, 하루. 대신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이게 쓸모 있냐 없냐 이런 판단하면 안 돼. 그냥 있는데 다 쓰는 거야, 다. 뭔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왜 3일 이상 읽으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틀 이상 읽으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뭘 했는지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읽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나한테 되게 중요했던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일 수 있어. 뭔지 알겠지? 그래서 하루 정도는 요거를 정리하는 데 쓴다. 근데 여기까지 하다가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포기한다, 학종을. 응? 여기까지 이게 이제 나흘째잖아, 그렇지? 근데 읽어도 참 없다.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허접하게 했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럼 포기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고민을 더 하면 된다. 됐지? 자, 여기까지가 기초 작업이야. 여기까지 기초 작업이야. 이제 이 기초 작업은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로 중요한 작업을 이제 할 거야. 그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봐라. 머리 아프죠? 심혈을 기울인 PT야. 내가 버튼 한 번만 눌렀는데 계속 나오잖아. 내가 저거 하려고 되게 애썼어. 근데 별로 안 놀래고 짜증만 나는구나. 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 그치? 이 되게 많은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럴 수가 없어. 그리고 어느 입학사정관도 얘는 도전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지 않아. 그냥 보다 보니 도전정신이 있는데? 뭐 이러지? 거기서 도전정신 쭉 읽다가 있음. 전공 탐색 요령 또 처음부터 쭉 읽다가 없음. 이렇게 하지 않아. 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몇 명 보겠냐?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서 하루 몇 명을 보겠어? 그렇게 볼 수가 없어.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는 학종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대신 최근의 학종은 이렇게 4개의 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이 4개의 속성 안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돼 있어. 너네 잘 모르겠지만 앞에 있었던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4개의 속성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뭔지 대충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나흘을 했잖아, 그치? 그럼 닷새째 되는 날 있잖아. 닷새째 되는 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항목별로 정리한 거를 여기다 끼워 넣는 거야. 학업 능력에다 끼워 넣고, 발전 가능성에 끼워 넣고, 전공 적합성에 끼워 넣고, 인성에 끼워 넣고. 뭔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는 내가 뭐 항목별로 정리를 한다 그랬어? 학생부 항목별로 정리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 평가 항목별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에 이게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평가 항목별로 쭉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기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저기는 좀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하되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건 버리는 거야. 아까 학생부 항목에서 정했던 거 있잖아. 정리했던 거 있지? 그 중에서 필요 없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의미가 없는 사항들. 그럼 여기는 의미 있는 사항들을 여기다 쭉 두는 거야. 뭔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게 정리하는데 하루를 썼어. 됐지? 그리고 이거 바탕으로 마지막 날 쓰면 돼. 이거 바탕으로 마지막 날 줄글 쓰면 된다고. 줄글은 하루 쓰고 끝이야, 그냥. 너네가 자기소개서를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소개서 쓰겠다고 다짐하고 1번부터 쓰는 거야. 그럼 바로 망해. 그러면 복귀하는 날까지 1번 쓰고 있을 거야. 너네가 글을 못 써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게 없어서 못 쓰는 거거든. 자기소개서 맞춤법 안 중요해. 읽는 사람도 몰라. 응? 문장의 주술구조 몰라. 응? 내가 국문과를 나왔는데 국문과를 들어가면은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꿀알바라면서 이렇게 시켜주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알바를 경험한 사람들은 꿀알바는 맞는데 돈은 많이 받는 게 맞는데 다시는 하지 않는 알바가 있어. 논문 교정이야. 근데 그게 되게 막 좋거든.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띄어쓰기 잘못됐으면 체크해주고 문장 구조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다시는 안 하게 되냐? 교수들이 지긋지긋해서. 고쳐가면 욕 엄청 하거든. 네가 이 연구에 대해서 뭘 아냐부터 시작해서. 그럴 거 아니야. 막 공대 교수들 막 맞춤법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고쳐갖고 가면 야, 네가 여기서 문맥을 알아?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지. 응? 그렇게 못 쓰는 사람들이 읽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막 은유적, 비유적 표현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이해 못 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냥 특히 인문계에는 나중에 논술 쓰러 갈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건데 2번 읽게 하면 안 돼. 막 논술 시험지 이만큼 놓고 하루에 채점하는데 2번 읽게 하면 얼마나 귀찮냐. 매우 중요하다고 써야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 쓰면 안 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안 하든 생각하게 하면 떨어지는 거야. 너네 딴에는 강조하느라고 막 그렇게 쓰지. 아무 짝에 쓸모없어. 그냥 알아듣게 하면 돼. 뭐 생각해보자? 그런 거 왜 써? 살펴보자. 살펴볼 건데.
뭐 60쪽짜리 논문이면 모르겠다. 그럼 뒤에 내용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준다고 치자. 너네 기껏해야 한쪽 쓰면서. 그럼 다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한 번에 읽히는 자기소개가 제일 좋아. 이걸 뭘 생각하게 하면 안 돼. 대신 이런 형태로 4개를 분류를 해놓는 게 필요하다. 저게 왜 중요하냐. 자, 봐라. 이거 됐고. 저게 1번이야. 응? 저게 1번이야. 이게 2번이야. 그리고 이게 3번이야. 자, 1, 2, 3번의 공통점. 응? 그치. 배우고 느낀 점. 그치? 무엇을 묻지 않았지? 전부 다 배우고 느낀 점이잖아. 근데 너네 자꾸 무엇을만 쓰잖아. 뭔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얘 뭐라고 돼 있니?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도 있지. 그치? 이거잖아. 그치? 얘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대 활동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평가서가 4개가 있다 그랬잖아. 평가 항목이. 그 4개가 다 자기소개서랑 관련되잖아. 그리고 4번은 대학 자율문항인데 그 대학 자율문항은 대부분 너네 왜 왔어? 뭐 이런 거랑 앞으로 뭐 할 건데? 뭐 이런 거랑 너네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 책 뭐 읽었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럼 그거 다 뭐랑 관련되는 거야? 정원적합성과 관련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평가 항목별로 4개를 분류를 하고 나면 이미 뭐 한 거야, 사실은. 자기소개서 다 쓴 거야. 그걸 연결해서 그냥 주술 구조로만 뭐 해놓으면 돼. 바꿔놓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려면 이 앞단에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쓰는 건 하루면 된다. 근데 앞단에 써야 될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는 언제 해야 되는 거다. 그 전에 많이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기소개서를 많이 학생부를 많이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왔었어, 학원을. 본 사람 있나? 없나? 관심 없구나. 학생부 검토라는 걸 하거든. 그래가지고 여러 번 학생부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셔. 그럼 내가 이렇게 보다가 얘는 무슨 과 쓰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럼 내가 무슨 과를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담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애가 쓰겠다는 학과랑 내가 썼으면 좋겠는 학과가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말을 하는 담임의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봐도 네가 틀렸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 나한테. 응? 설득이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장님 틀린 것 같아요. 이런 거거든. 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애예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너네랑 얘기를 하잖아. 그럼 너네가 뭘 하고 싶은지 보잖아. 그렇게 보면 학생부가 다 그렇게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네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보면 학생부가 다 이해가 된다고. 근데 나는 너네를 모르잖아. 그냥 학생부만 보잖아. 학생부만 보고 이렇게 보면 얘는 여기를 가야 되는 애가 맞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근데 입학사정관은 너네 담임이랑 비슷해, 나랑 비슷해. 나처럼 모를 거 아니야, 너네를.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말하는 학과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럼 너네 담임한테 하듯이 입사관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내 학생부는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불법이잖아. 청탁이 되는 거가 불법이잖아. 그치?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뭐야? 자기소개서잖아. 자기소개서를 주면서 그러는 거야. 너가 내 거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돼.
뭔지 알겠어? 너가 나를 볼 때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애야.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내가 이런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야. 그렇게 주문하는 거야. 그게 자기소개서인 거지. 내가 뭘 엄청 많이 했어. 이게 자기소개서가 아니라고. 자기소개서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 내가 누구인가지. 내가 뭘 했는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됐어요? 네. 이건 경희대가 발표한 건데 얘네가 이렇게 해놨잖아. 학업 역량은 1번이 빨갛고 전공적합성은 경희대는 2번에서 본다 그랬지. 그리고 인성은 3번에서 본다고 돼 있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이렇게 다 본다고 돼 있잖아. 1, 2, 3, 4번이. 특정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고. 근데 나는 이제 어떤 관점을 설명했냐면 발전 가능성은 2번에서 볼 수 있고 보통 4번 물음이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정보적합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 그치? 근데 그걸 여러분이 바꿔 써도 상관없어. 2번은 정보적합성이 돼도 되고 발전 가능성이 돼도 돼. 근데 2번에 정보적합성을 쓰면 4번에 쓸 게 보통 없어. 뭔 얘기인지 아니? 그래서 2번을 발전 가능성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낫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공적합성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학에서 말하는 전공적합성은 우리 학과에 맞는 적합성이 아니야. 야, 학교에 서울대 직윤 쓰는 애들이 있었지. 여기도 있었던 거 아니야? 서울대 직윤 쓰는 애들이 자연계에 서울대 직윤을 쓰는 애가 있다고 치자. 걔 장래희망에는 뭐라고 적혀있을까? 의사라고 적혀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직윤은 의대만 뽑아? 아니지 않니? 예를 들어서 식동생에 어떤 애가 직윤으로 썼어. 근데 걔들은 그 각학교 1등이겠지, 자연계. 그럼 식동생 쓴 애들에 10명이 있다. 그럼 10명 다 장래희망이 뭐겠어? 의사겠지. 그럼 다 떨어뜨려? 잘 생각해봐. 서울대 직윤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야. 근데 장래희망에 그러면 의대 말고는 장래희망이 있어? 없잖아. 맞는 애가. 조선해양 이런 데 쓰는 애들은 어떻게 해, 그러면? 장래희망 보고 뽑지 않는다. 전공적합성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너네가 어떤 게 되고 싶었어.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활동을 했어. 그게 되기 위해서. 근데 되고 싶은 게 바뀌면 또 구체적으로 그 아이는 활동을 하겠지. 근데 되고 싶은 것만 있고 아무것도 안 했던 애는 장래희망 바뀌어도 아무것도 안 하겠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이라는 거는 전공이라는 거를 관심이 있는 부분을 정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탐색 노력을 하느냐가 핵심이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느냐가 초점이라고. 응? 내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데 입학사정관의 고등학교 때 꿈은 입학사정관이었겠냐고. 입학사정관들이 고등학교 때는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종이 없었어. 그런 사람들이 장래희망 보고 뽑는다는 것처럼 이상한 게 어딨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구체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과에 들어가면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전공에 맞게 갈 거다. 라는 게 초점이지 여러분이 그 학과랑 맞아야 되는 게 아니다. 생명과학과 교수가 1, 2, 3년 내내 의사여서 어떤 애가 생명과학과에 왔다고 해서 너는 의사가 꿈인데 성적이 모자라서 왔구나. 떨어져. 이렇게 할 거냐. 그러지 않는다. 외교관 1, 2, 3학년 내내 외교관 이렇게 쓴 애가 영문학과에 갔는데 너는 영문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외교관이 되기 위한 다리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 떨어져. 이러지 않는다. 좋으면 뽑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좋으면 뽑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거다. 그치?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뭐 항목별로 정리를 한다? 학생부 항목별로 정리를 한다. 학생부 항목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중요한 평가 항목별로 재구성을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줄글을 쓴다. 됐죠? 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6일 중에 3일은 학교생활 기록부. 하루는 학생부 항목별. 하루는 평가 항목별. 그래서 마지막 날 줄글로 쓴다. 그게 끝이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글 쓰는 속도가 되게 느리다. 그러면 2시간씩만 하루에 투자를 하고 8시간을 글을 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거는 시간 배분을 하면 되지. 근데 8시간 글 쓰면 너네 죽을걸. 하루 8시간 쓰면. 그 너네가 쓸 수 있는 상황을 잘 생각해. 단 모든 문항의 마지막 문장은 가능하면 진행형이나 미래형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즉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어떠할 것이기 때문에 뽑는 거니까. 뭔지 됐어요? 근데 또 진행형이나 미래형이 뭔지 모르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런 식으로 쓰면 된다. 마지막은. 됐지? 그러니까 저렇게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 됐죠?